예. 네, 이제 마지막 그 선행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행학습은 이동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말고사에 뭐 시험을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시험 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제 스마트 안테나라고 돼 있잖아요. 요 말이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은 똘똘한 안테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지역에 큰 기지국을 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형태를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단말기가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전파를 받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요. 혼선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버리고 뭘 했냐라고 하면 이런 큰 지역을 이렇게 셀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셀룰러 방식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 이제 기지국이 요 셀별로 하나씩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셀별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기지국이 여기에 있으니까 전파가 이렇게 뭐 되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른 전파를 받게 되니까 최소한 이 두 개의 단말기는 간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 안에만 들여다보면 요 안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전파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또 요 단말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하나짜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지국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서 전파를 이렇게 쏜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말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전파를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간섭이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이 전파를 얇게 쏴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스마트 안테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놈한테 이렇게 아주 레이저 같은 이런 빔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얘한테만.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빔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뭐 레이더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로 가면은 당연히 간섭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현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이고 앞으로 구현되면은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쓴 내용을 지우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안테나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배열 안테나라는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열 안테나. 이거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열시켰다. 그러니까 뭐 2개 이상을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마트 안테나에서는 안테나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빔을 이렇게 모아서 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 방향으로만 빔을 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일 안테나로 전방향으로 쏘는 그런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움직여도 움직인 방향 따라간다 했으니까 뭐 이동 중에도 이러한 적응 빔을 방사한다. 중요한 게 이런 걸 하면 용량도 커지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용량이 크게 되면 성능은 떨어지고요. 품질을 좋게 만들면 그러면 용량이 적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 안테나를 사용하면 두 개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통신에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과거에 대한 안테나,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기 안테나에서 이제 막 그 360도로 전파를 막 쏘게 되면 여기 이 사람이 듣는 어떠한 신호, 또 여기 뭐 어떤 건물에서 듣는 신호, 버스에서 듣는 신호, 이런 신호들이 서로 각자 다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 네 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거. 이건 뭐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렇게 혼선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스마트 안테나를 쓰면 그 사람이 통화하는 그 내용만 이렇게 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것도 옆에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거예요. 거의 안 들리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스마트 안테나가 용량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 용량이 커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제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의 요 안테나 요 하나에서 이 단말기로 전파를 쏘면은 아까 뭐 이렇게 120도로 쫙 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120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0도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빔을 쏴요. 빔을 이렇게 넓게 쏘니까 이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파워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100와트라는 그러한 파워를 소모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 기지국에서는 이렇게 빔을 모아서 쏘니까 이 단말기한테 20와트 정도밖에 전력이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와트를 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그 뭐 저장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100와트를 요 한 단말기한테 다 쐈으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못 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와트를 쏠 수 있는데 20와트만 쐈으니까 나머지 80와트를 가지고 또 4개를 더 쏠 수 있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도 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5개를 쏠 수가 있습니다. 5개. 그죠? 이 색깔을 좀 진한 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5개.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5개의 단말이 가능하다. 5개 단말. 네. 그래서 스마트 안테나를 사용하면은 단말기 여러 개를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진다. 그런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게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안테나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를 뭐 무슨 색깔로 그릴까요? 노란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그 안테나에서 뭔가 신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신호가, 노란색은 또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바꿔서 지우고. 이렇게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안테나. 이렇게 뭐,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파가 뭐 들어오는 방향이 여러 개겠지만 뭐 이렇게 전파가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각도로 전파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파가 이렇게 들어올 때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직각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신호는 여기에 있을 거고 이 신호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게 도착했을 때 요만큼의 어떤 지연이 생기는 거죠. 요것도 요만큼의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연이 생기는 것만큼 뭔가 보상을 해서 지연이 안 된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신호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뭐 통화를 하다 보면 여러 그 사람들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쪽 방향으로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색깔을 노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방향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지금 여기 파란색은 제가 원하는 신호이고요. 나머지 빨간색은 막 다른 사람들이 통화를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원하는 신호라는 게 있고 그 밖에 간섭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놈들을 이제 내가 보정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정을 했냐? 원하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 요만큼 지연된 거는 지연 안 된 것처럼 빼주고, 한 1초 지연됐으면 1초를 빼주고 2초 지연됐으면 2초를 빼줘서 지연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첨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첨자는 요거는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첨자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안테나로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거는 두 번째 안테나로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신호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은 다 끝에가 1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원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온 놈은 여기 이렇게 본 것처럼 시간 지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0도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0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연이 됐죠? 그래서 각도가 조금 이제 약간 늦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테나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또 N번째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가 다르게 뭔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보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지연된 만큼, 돌아간 것만큼 안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정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본 것처럼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안테나에서 여기 들어온 거,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돌립니다. 이만큼을 돌리면 이제 요 신호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안테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만큼을 돌립니다. 이만큼을 돌리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쓰겠죠? 또 얘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돌리는 거죠. 여기 이만큼. 그러면 돌린 만큼 여기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방향으로 전파가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전파가 커져서 이제 다 모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하는 신호의 그 안테나에서 들어온 그거의 방향을 보면 얘는 이 방향으로, 두 번째 안테나는 이 방향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안테나로 들어온 놈들은 다 요거 크기만큼 다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원하는 신호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걸 보세요. 두 번째 안테나로 세 번째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테나가 요만큼 돌렸으니까 그거만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리면 이 값이 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게 이제 S2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34 같은 경우는 S34가 이게 세 번째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니까 세 번째 안테나가 이만큼 돌아갔잖아요. 이만큼 이게 한 120도 정도 이만큼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120도만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기 뭐 돌리는 것까지만 이렇게 표시해 놔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신호가 요게 S34가 되는 거예요. 또 요거는 SMN N번째 안테나에
n번째 신호라는 건데 여기 n번째 안테나를 얼만큼 돌려서 이만큼 돌렸잖아요. 이만큼 뭐 거의 뭐 150도 정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50도 정도를 돌리는 거예요. 150도를 돌리면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이만큼이 여기는 여기서 멈췄는데 뭐 한 이만큼 된다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요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이걸 그려보면 원래 요 신호는 바꿀 거가 없죠.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요 S12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S23은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S34는 여기 있다가 1로 갔어요. 34가 1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SNM은 이렇게 가가지고 한 이 정도 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S34가 돼. 요거 SNM. 여기가 S23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로 다 모아져가지고 한 줄로 쭉 됐죠? 근데 이거는 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어요? 방향이 하나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를 합해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 평행이 되게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평행이 되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는 거를 해보면 이게 방향이 이거보다 훨씬 작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요 두 놈을 요거 합쳐볼까요? 요 두 놈을 합치면 이렇게 평행을 거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하고 또 그 다음에 요 놈하고 두 개를 합쳐봐요. 합치면 대충 한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이거하고 또 합치면 뭐 대충 뭐 한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최종 값이 별로 커지질 않고 뭐 이런 값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값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이 간섭 신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득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값이 커지는데 이 값은 안 커져.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에 대한 거는 값이 커지지만 다른 간섭 신호는 값이 작아져서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본 것처럼 내 거는 이렇게 엄청 커지지만 다른 놈들은 이렇게 작아진다. 이게 아까 그 뜻입니다. 스마트 안테나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제 뭐 15분이 좀 지났지만 요 원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요 놈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또 요거 용량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서 내 원하는 신호는 크게 되고 나머지는 작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의 품질이 좋아진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스마트 안테나의 원리입니다.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또 설명할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보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